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월 18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당내 반발이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본토의 전염병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작가 성쉐는 16일 에포크 타임스에 중국 정부가 봉쇄 해제를 통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의 재정난이나 연금난과 같은 문제를 이참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쉐는 시 주석의 이번 봉쇄 해제는 소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중공 정권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된 특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작가 리면양은 시 주석이 현재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면양은 방역 해제 조치가 발표되기 전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강권 통치를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늑대 외교를 벌이면서 점점 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지혁명 반발로 놀란 시진핑은 즉시 전염병 방역을 완화하고 외부 세계에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자오리젠을 버리고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리면양은 또 실제 정책 집행에서 관료들이 저지른 오류로 인해 시진핑이 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진핑의 첫째 목표는 당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체제 내 기득권자들의 첫째 목표는 당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중국 관료들의 부패와 시진핑이 내거는 반부패가 공생하는 일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리면양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공 관료들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시진핑의 아이디어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를 원하면 관료들은 제로화의 극단으로 나갑니다. 제로화 정책이 절정에 이르자 민중들의 반감도 극에 달합니다. 시진핑이 봉쇄를 해제하려 할 때 관료들이 급격히 봉쇄를 해제하는 이런 방식은 시진핑을 끌어내릴 거대한 과위 모양의 파도를 형성합니다. 리면양은 시진핑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반년 또는 1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민중들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지면 당내 다른 파벌이 시진핑을 권력에서 몰아내는데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는 당내의 파벌 싸움에 의한 정변 가능성, 민중의 반발, 군의 이반 등으로 이어져 결국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보고서는 중국의 출산율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사망 인구는 1041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85만 명 줄었습니다. 중국의 현재 인구는 14억 1180만 명으로 1960년대 대기근 이후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인구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프센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원은 중국이 전례 없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구가 2018년에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가공된 데이터에 사실이 가려졌을 뿐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중국은 중국 당국과 국제사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 엔진인 중국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사회 경제 정책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낮은 인구 증가율이 가용 노동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의 인건비 증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노동력의 위축은 중국 정부의 공중보건 및 복지 비용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어 중국 경제에 큰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이 노동력이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프센은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된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고 산업 트랜지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중국 출생 인구 감소는 경기 둔화, 제조업 쇠퇴, 대학 파산,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인구 데이터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화제가 되며 후대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순식간에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우리가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결혼을 원하지 않는지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합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위아 인구연구소는 중국이 인구 증가를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끝낸 지 7년이 지나도 중국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을 꺼리거나 늦게 출산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아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중 하나이며 2019년 기준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평균 비용은 76,629달러로 중국 1인당 GDP의 6.9배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1인당 GDP의 4.1배입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